138억 년 전 우주의 시작은 우리 인류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는 모든 물질들이 우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곧 우주적 존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화학적 원소들은 산소와 탄소, 단백질과 지방, 탄수화물, 수소와 질소, 황과 나트륨 등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주를 구성하는 화학적 원소들도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과 같은 원소들이 존재합니다. 우주도 가장 흔한 수소가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원소들은 헬륨, 산소와 탄소, 마그네슘, 황, 기타 미네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탄생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우주의 탄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우주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우주의 탄생에 대해 알 수 있었을까요? 우주의 탄생, 빅뱅. 우리는 우주의 탄생을 직접 관측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우주의 탄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눈으로 빅뱅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과학적으로 초기 우주에 벌어졌을 법한 상황을 실험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 상황에서 벌어지는 결과들을 통해서 우주 초기 상황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근거로 우주의 탄생에 대해 유추할 수 있었을까요? 빅뱅의 발견. 빅뱅 이론은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는 시공간이 중력으로 인해 휘어진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은 수축과 팽창 등 변화하는 우주가 자연스럽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력 방정식을 쓴 아인슈타인은 이런 변화하는 우주가 어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고정관념에서 나타난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는 우주가 정적으로 고정돼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작용하면서 수축하려고 하는 우주를 인위적으로 고정시키기 위해서 수식에 중력에 반하는 우주상수를 집어넣게 됩니다. 이 우주상수를 넣게 되면 우주가 축소하지도 팽창하지도 않고 정적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이 우주상수를 만듭니다. 그런데 많은 물리학자들은 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으로 수를 대입해보며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주는 팽창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생각에서 나왔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물리학자 벨기에 출신 조르주 르메트르는 수학적인 결론으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떤 관측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까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만약 우주가 정말 팽창하고 있다면 먼 은하까지의 거리와 속도를 비교했을 때 더 먼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관측하게 된다면 우주 팽창 모델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라 분석합니다. 이후에 에드윈 허블이 망원경을 통해 우주가 정말 팽창하고 있음을 실제로 관측하게 됩니다. 르메트르는 이후에 우주 팽창과 기원에 대해 강연을 하는데요. 이 강연을 들은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강연이었다라고 하며 르메트르를 인정하게 됩니다. 르메트르의 연구에 의하면 우주는 초기에 아주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점은 양자역학이 지배하는 정도의 아주 작은 단위로부터 시작하는 것인데요.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는 너무도 거대하지만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거꾸로 쭉 거슬러 가면 정말 높은 밀도의 작은 양자역학의 스케일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르메트르가 썼던 논문의 제목으로부터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논문의 제목은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우주의 기원입니다. 여기서 르메트르는 초기의 우주는 밀도가 더 높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더욱 뜨거웠을 것이라 말합니다. 그렇게 거슬러 올라가면 이 광활한 우주가 한 점에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응집된 초고농도 에너지였을 것이다 말하며 그 당시 이 점을 원시원자라 표현했습니다. 그 원시원자가 불완전함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시기에 팽창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지금의 우주가 되었습니다. 빅뱅 이전의 우주. 그렇다면 빅뱅 이전의 우주는 어떠했을까요? 빅뱅 이전의 우주는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빅뱅이 일어난 이후부터 모든 시간과 공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리학적으로는 빅뱅 이전의 우주를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빅뱅 이전의 우주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빅뱅 이론도 빅뱅 이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적으로는 빅뱅 이전을 예측해 보기도 합니다. 빅뱅 이후 생겨난 것들. 우주가 팽창하면서 그만큼 그 부피가 넓어지면 반대로 우주를 채우고 있는 물질과 에너지의 밀도는 옅어집니다. 예를 들어 우주가 10배로 길어지면 부피는 10의 3제곱 1000배가 증가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피를 채우고 있는 그 물질의 밀도는 반대로 1000배가 옅어집니다. 이렇게 물질의 경우에는 밀도, 즉 부피가 증가하는 만큼 길이의 세제곱에 반비례해서 줄어듭니다. 그런데 우주를 채우고 있는 빛의 밀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부피가 느는 만큼 빛의 밀도는 줄지만 그와 동시에 부피가 늘어나면서 빛의 파장은 길어지게 됩니다. 이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우주는 물질보다 빛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었던 시기도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으로 물질의 밀도는 옅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물질과 빛이 퍼져나가게 되면서 물질이 좀 더 우세한 지금의 우주가 된 것입니다. 양성자들이 서로 전자랑 합체하면서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로 이루어진 수소가 만들어지는데요.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필요한 헬륨도 만들어집니다. 이런 빅뱅 직후에는 이렇게 핵융합이 가능했을 것임을 물리학적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빅뱅 핵융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을 근거로 우리 우주의 수소의 함량과 헬륨의 함량이 어느 정도로 채워져야 할지를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 우주를 채우고 있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는 3대1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실제 우리가 지금 관측하고 있는 우주의 질량비가 3대1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이론이 실제 관측으로 증명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론과 실관측 사실을 통해 우리 우주가 빅뱅으로부터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빅뱅 직후의 우주를 실제로 관측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서는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통해서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데요. 빛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우주의 가장 먼 과거는 빛과 물질이 처음 분리되었던 그때, 즉 우주의 나이가 38만 살일 때부터까지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빅뱅 바로 직후는 우리가 관측하는 것은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망하기에는 아직 이릅니다. 우리는 빅뱅 직후와 유사한 초고에너지 상태를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입자를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켜 서로 충돌시키는 강입자 충돌기, 하드론 콜라이더라고 하는 실험 장치가 있습니다. 이 장치에다가 작은 입자들을 광속에 가깝게 가속시켜 충돌시키면 전자나 양성자 같이 비교적 덩치가 큰 입자들도 쪼개집니다. 그렇게 큰 입자들이 쪼개지면서 구성을 이루고 있던 작은 요소들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빅뱅 직후 초기 우주에 대입시켜 보는 것입니다. 초기 우주는 좁은 공간에서 높은 온도로 끓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물질끼리의 충돌도 자주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 상태를 입자 충돌기로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나온 작은 부산물들로 우주가 가득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리학에서 측정 가능한 가장 작은 길이 단위가 빅뱅 직후는 관측이 불가하지만 그렇다면 물리학으로는 빅뱅 이후 어느 정도부터 측정이 가능할까요? 물리학에서 측정 가능한 제일 작은 길이 단위를 플랑크 길이라고 합니다. 이 플랑크 길이를 광속으로 돌파할 때 걸리는 시간을 플랑크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빅뱅 직후 측정 가능한 가장 작은 시간은 10의 마이너스 43초가 흐른 이후입니다. 그때 나타나게 된 우주를 구성하는 4가지의 힘이 나타나는데 중력과 전자기력, 그리고 강한 힘과 약한 힘입니다. 이 4가지 힘이 기본이 되어 우주가 구성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힘들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중력을 통해 항성과 행성들이 모여들 수 있게 되고 전자기력이 있기 때문에 항성들이 빛을 발산할 수 있게 됩니다. 강한 힘과 약한 힘은 핵력이라고도 하는데요. 양성자들이 서로 모여 있게 한다거나 원자가 방사성 붕괴를 할 때 발생되는 그런 효과에 작용하게 합니다. 초기 우주의 역사는 너무나 빈번한 입자 충돌로 인해 안정적인 덩치 큰 입자로 오래 살 수 없었습니다. 뭉쳐지려고 하면 충돌하고 산산조각이 나는 일들을 반복하다가 우주가 조금씩 팽창하고 온도가 내려가면서 밀도가 낮아지고 충돌하는 횟수가 줄어들면서 안정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 오늘 우리가 보는 광활한 우주가 된 것입니다. 우주는 지금도 계속해서 팽창하며 더욱더 광활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더 흥미로운 우주 소식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